신나는 금요일 다부땡네 베란다 소식입니다. 참새떼들이 엄청 바빠요.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되게 춥게 느껴져요. 그래도 다육이들은 이렇게 거리대로 다시 나왔습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베란다 안쪽으로 다 들였고요. 빗물이 하도 튀어가지고 창문을 닫아놨는데 거리대에 있는 사이에 이렇게 비를 맞아서 지금 러블리 로즈 얼굴에 이렇게 지금 빗방울이 이렇게 지금 맺혀져 있습니다. 요 러블리 로즈 요 화분은 제가 번식을 했던 그 러블리 로즈 중에서 똘똘한 아이들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어요. 분갈이를 하든 뭐 이꼬지를 키워내든 적절한 관수가 따라가야 다육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예쁜 모습을 해줘요. 제가 그런 거는 진짜 아주 많이 경험을 하고 특히 가까이서 저희 엄마랑 저랑 비교를 하면서 제가 진짜 그렇구나 라고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베란다에서 수돈을 쓰는 게 불편해서 다육이들 관수를 되게 조금 제가 게을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도 쓰는 게 너무 불편해서 제가 게을리하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열심히 관수를 하시거든요. 열심히 관수를 하세요. 그래서 다육이들이 진짜 자리 금방 잡고요. 통통하고요. 저보다 더 많이 커요.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들어왔던 다육들이 저희 친정엄마네 집에서는 몰라보게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사이즈가 업돼갖고 저랑은 좀 레벨이 다른 사이즈로 큽니다. 이게 보니까 저 비치 프라이드 생장점 주변으로 그 형광 연두빛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미워진 모습을 조금 오래 봐야 되겠지만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공간이 조금 남아갖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다육이들 조금 더 내놨어요. 요거는 여기다 크라시얼 라이언인데요. 요거 3,000원 포트였어요. 한 포트에. 근데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여기 철화가 이렇게 있어서 갖고 왔죠. 그리고 여기 먼노 쌍두, 이 먼노 쌍두 3,000원 마지막 포트 있었던 거 제가 훌렁 집어 갖고 온 거고요. 햇살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사회생활을 할 때 상대방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받지 않는 상처인데 말이 돌아서 들어왔을 때 상처를 받는 때가 있죠. 앞뒤 정황 상황이 다 잘려진 채로 그 사람이 한 말만 전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거래처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제가 이제 불만이 많을 때가 뭐냐면 보수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를 요구를 할 때, 그때 저는 사실 제일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그럴 때마다 다시 되돌아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다가 첫 번째예요. 그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그 상대방은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 맞는 대접을 해주고 대우를 하고 그 관계에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자가 제 그 업무의 어떤 그런 기준이거든요.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정말 짠 보수의 일을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원들하고 막 흉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하죠. 다시 그분은 나한테 은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감정으로 그 정말 커다란 그런 관계를 망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또다시 아주 사소한 거에 또 불평이 그냥 투덜투덜 자동으로 나오기도 합니다요. 근데 그게 꼭 업무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적인 설정이 그 사람은 뭐 소중한 사람, 혹은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 혹은 감사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 이렇게 어떤 정의를 해놓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소소한 오해들은 그런 커다란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망치지 않는 사회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만 먹었지 어른이 안 됐거든요. 자,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만 먹었지 물이 안 드는 다육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 왜 그런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집 다육이는 왜 물이 안 들까요? 여러분들 다육이가 왜 물이 안 드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선은 다육이가 예쁘게 물이 들기 위해서는요. 예쁘게 물이 들기 위해서는 일조량이 좀 좋아야 되고 통풍이 기본적으로는 좋아야 돼요. 일조량과 통풍. 그래서 그러니까는 하우스에서 다육이를 이제 키우시는 분, 뭐 키핑장도 있겠죠. 그다음에 재배하시는 분들은 다육이가 예쁘죠. 다육이가 예쁜데 왜 우리 집에만 오면 다육이가 미워지나? 저도 미워지는 다육이 많아요. 첫 번째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햇볕. 모든 아이들한테 거리대에 내줄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서 다육들이 미워집니다. 미워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처음엔 이렇게 로제트가 짱짱하게 색감도 예쁘게 이렇게 왔다가 얘가 해벌떡해집니다. 전조 증상이 뭐냐면 얘가 해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전조 증상은 우짜람의 전조 증상은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다육마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온슬로우 같은 그런 아이들은 전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다육이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햇볕이 많기 때문에 요 아이는 잎을 어떻게 벌리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햇볕이 다 들어오니까. 근데 햇볕이 부족하면 잎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치마를 입습니다. 최대한 해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렇게 뒤로 훌렁 넘어가요. 그게 전조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잎이 늘어나요. 잎이 더 커집니다. 잎이 늘어나고 그 다음 전조 증상은 생장점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서 햇볕을 찾아가려고 하죠. 그게 옷자람의 전조 증상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육이가 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경이 햇볕이 좀 부족하거나 통풍이 약간 불량하거나 근데 통풍 불량 저는요 햇볕이 먼저고 통풍이 나중인 것 같은데 근데 또 농장 하시는 분들은 통풍이 먼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한 번도 햇볕이 부족한 환경에서 다육이를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햇볕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통풍은 인위적으로 해줘야 돼요.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우스를 갖고 하시는 농장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1위가 통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이 참 쉽게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1순위가 햇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햇볕하고 통풍이 좋아야지만 다육들이 예뻐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하우스 같은 그런 똑같은 조건에서 다육이를 절대 못 키워요. 우리가 노지에서 하우스 짓고 키울 수 없잖아요. 대부분 다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제 뭐 키핑장은 예외예요. 하우스랑 환경이 똑같으니까. 근데 저도 거리대도 약간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데 다육이가 안 예뻐진다. 그러면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분의 크기, 혹은 화분의 재질,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배양토의 구성, 그 다음에 관수, 어떤 다육이를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지, 요 다육이는 내가 언제 분갈이를 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물은 얼마만큼 자주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이드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햇빛과 바람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나머지들이거든요. 화분, 흙, 관수. 그다음에 다육이 자체를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선택 이런 것들로밖에 조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내 다육이가 물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은 자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 너무 애기 다육이를 산 건 아닌지 2,000원짜리 포트 사갖고 얘 물들게 하려면 여러분 저는 2년 걸려요. 2년. 그런데 2,000원 포트 사가지고 그해 가을에 물이 안 된다고 지금 혹시 고민하고 계시나 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분은 너무 큰 걸 쓰고 있지 않나. 화분이 크면 뿌리가 막 활착을 하고 막 뻗어나가면서 다육들이 성장을 해요. 이게 진짜 환경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성장을 막 하기 때문에 물이 막 들고 단단해지는 대신에 요 다육이가 최대한 성장을 하려고 그 화분에 맞춰갖고 뿌리가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화분이 너무 크지 않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내 환경에 비해서 너무 배양토의 구성 중에서 상토 성분, 영양 성분이 너무 과다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혹시 내가 다육이한테 너무 많은 관수를 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다육이가 왜 물이 안 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제가 해보니까요, 다육이를 한 3년 정도 묵히잖아요. 그러면은 베란다 안쪽에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는 계절이 오면은 물이 들더라고요. 근데 애기들은 물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묵둥이들은 겨울 되면 해가 좀 부족해도 기온이 낮아지면 물이 들어요. 그런데 애기들은 커야 되니까, 성장기에 있는 아기 다육들은 커야 되기 때문에 물이 쉽게 들어주지 않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께 내 다육이는 왜 물이 안 드나요?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 이야기가 꼭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물이 안 들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다육식물을 예쁘게 물들이는 첫 번째가 높은 일교차거든요. 높은 일교차가 있는 계절은 여러분, 봄, 가을, 그 다음에 겨울도 베란다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높아요. 그래서 겨울에는요, 다육들이 가을에 들었던 물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계속 예뻐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이 안 든다면 여러분들 다육이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댓글에 여전히 초보 다육맘님들이 많이 접속을 해서 보고 이전에 어떤 자료나 영상들을 못 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계절의 다육이들 그 베란다로 절대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이시면 안 돼요. 다육이는 무조건 끝까지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돼요. 이 다육이들 영하 1도 돼도 사실 죽지 않아요. 영하 1도 돼도 죽지 않고 3, 4도까지는 유지를 하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제가 경험해 보면 창문이 닫아져 있는 베란다에서, 그러니까 외부 바람이 없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도 다육들에게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여름도 그렇지만은 이 겨울에도 다육이들 절대로 거실로 들이지 마세요. 무조건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돼요. 다육이 겨울에 춥게 관리하셔야 돼요. 얼어 죽게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서늘하게 관리하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절대 갖고 가지 마세요. 제가 2020년 장마통에 이 다육들을 그 장마 기간 안에 비를 피해갖고 거실로 갖고 가서 한 보름을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죽었어요. 정말 많이 약해지고, 에어컨은 그렇게 틀어갖고 온도를 25도를 유지하는데도, 그리고 선풍기를 그렇게 쬐주는데도 안 돼요. 달라요. 이렇게 외부 공기랑 이렇게 접하는 곳하고 그 거실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별 차이 없는 환경이 아니랍니다. 제가 그걸 겪은 후로는 절대 다육이를 거실로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진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신나는 금요일. 이 혁장 보세요. 이 혁장 이 녀석 안에 들어갔다고 금세 색감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지금 빠지고 있네요. 너희들은 진짜 햇볕에 좀 이렇게 달궈줘야 돼. 진짜 못생겨진 제 수빙. 참, 제가 그리고 이렇게 옷자란 아이, 이게 옷자란 거예요, 여러분. 간격이 엄청 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지금, 이건 초보 다육맘을 대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요, 자구가 나올 부분. 생장점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잎이 달려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옷 자랐다고 해서 잎과 잎 사이, 저 생장점이 없는 부분에서 자구가 나오냐? 땡,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구는 어디에 있냐면 요 잎이 있었던 곳이 생장점이기 때문에 요 잎을 떼면 생장점이 딸려 나오면 잎에서 아기가 나오고, 뭐 그렇지 않으면 목대에서 아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처럼 이렇게 쭉 늘어났다고 해서 뭐 아무 데서나 아기가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 잎이 있었던 자리에서만 아기가 나오는 거고요. 목대에서 이런 자국들은 잎이 붙어 있었던 자국들이고, 여기가 바로 생장점들이었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